80년대 네. 그 람보 코만도 영화처럼 그런 식의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개인의 그런 뭐 근접 전투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이 좀 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차 몇 대, 장갑차 몇 대 탑승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인다 그러면 네.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어디로 전개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러시아로 북한군, 그러니까 사람이 간 건 맞죠? 그게 뭐 예. 1000 단위 이상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지금 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전투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이미 2번의 전투를 치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부상병 영상도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이제 민간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물론 이제 검증이라는 좀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북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 50% 이상은 이렇게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는 외모가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이쪽 그렇죠. 중앙아시아 쪽은 비슷하잖아요. 이게 외모 그래서 면에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뭐 브리아트인으로 네. 속여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투입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브리아트인하고 이 북한 사람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몽골계 쪽이라고 해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한 어투나 이런 것도 평안도 쪽 사람인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탈북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그야말로 SNS전이라 영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그냥 버리고 철수하는 뭐 그런 영상이 떴다던데 보셨어요? 예, 저도 봤는데 아직 그건 좀 진위 여부를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북한군이 겪게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 이제 돌격대를 편성을 했는데 네. 뭐 전차 몇 대, 이게 장갑차 몇 대 해가지고 보병들을 이제 막 태우고 장갑차에 네. 태우고 막 돌격을 하는데 오토바이도 타고 한다면서요? 네, 오토바이도 타고 뭐 심지어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차, 장갑차, 그러니까 보병 그다음에 전차, 보전 이 합동 연습 같은 건 사실 북한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런 게 취약점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차라든가 이런 장갑차에 타고 이렇게 네. 전투를 해보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이 보전 협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 사실 차량이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인데 예. 그런 거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하는 방식으로 뭐 전차 몇 대, 장갑차 몇 대 탑승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인다 그러면 네.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북한도 우리로 치면은 특전사에 해당하는 그런 네. 특수부대를 보냈다면서요? 폭풍군단? 예.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에요?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군사분계선에 보시면 한 서너 개 되는 군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군단들이 이제 밀고 내려오고 이 특수작전군, 이제 11군단, 이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 병력들이 아마 이제 좀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차력쇼 같은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마치 뭐 우리 줄을 끊고 80년대 네. 그 람보 코만도 영화처럼 그런 식의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개인의 그런 뭐 근접 전투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이 좀 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이 와서 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군의 투입이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거에 대비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아니냐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드론을 굉장히 많이 날려보내는데 그거 중국산이라면서요? 뭐 DJI 드론? 맞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DJI 드론 기반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용 드론이잖아요. 네.
근데 양쪽 다 지금 드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드론을 방해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안티드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 드론들은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DIY 스스로 만드는 단계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3D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양쪽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는 그런 드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로 이거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쿼드 드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 프로펠러 4개 달린 거. 예. 거기다가 그냥 폭탄 실어서 원격으로 폭탄 떨어뜨리는 그런 지원 기술 이런 것도 지금 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뭐 통신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교란을 서로 양측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동원이 되고 있냐면은 이제 가느다란 유리 섬유 같은 걸 이용해서 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전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론에 매달아서 그러면 이제 이게 줄을 서서히 풀면서 이제 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드론을 제밍을 해도 제밍 영향을 안 받죠. 교란해도 교란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비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대드론, 특히 이제 네. 전자적으로 이걸 어떻게 교란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교란을 이겨내고 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술 차량이든 뭐 장갑차든 예.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그 A사 기반의 드론 탐지 레이더 이런 거를 장착을 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IT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작은 형식의 A사 레이더들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한 5년 전후부터 그런 레이더 기술들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요 A사 요 안테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HPM이라고 그러는데 전자기적 방해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 뭐 큰 방산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뭐 미군에 판다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에 파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이 그야말로 현대전, 그러니까 네. IT 기술전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북한이 그런 어떤 참전을 통해서 실전 노하우, 실전 데이터, 실전 경험을 쌓을 경우 이거는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사실 이제 참호전 양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영화들 보시면 전쟁 영화 보시면 긴 참호를 만들어 놓고 양측이 막 서로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신 기술들, 이런 IT 기술, 드론이나 뭐 안티 드론 이런 기술도 또 적용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북한군이 물론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를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런 전쟁 기술들을 그렇죠. 습득하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정찰 총국 국장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찰 총국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대남 방해 공작들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부서인데 향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드론 기술 배우다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데 또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뭐 쓰레기 풍선 이런 것들도 예. 이 정찰 총국이 적지 않게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네. 드론 기술을 이용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네. 파견단을 보내서 예. 현장을 좀 참관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네.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가서 보고 배워와야죠. 사실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근데 좀 이렇게 사실은 비밀리에 많은 그런 업저버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네.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나 정부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의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그것이 직접적이 되었든 간접적이 되었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그 양상, 전쟁의 양상과 트렌드를 우리도 사실은 배워올 필요가 있죠.